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조정 이후에 매수할 메가 트렌드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올린 일련의 영상들에서 이제 곧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달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조정이 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 참고해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후속 질문으로 이런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조정이 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조정 이후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혹은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제 9월이면 하반기의 시작인데, 하반기엔 우리가 주로 어떤 것들에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거를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좀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보는 좀 장기적인 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최근까지 좀 조정이 온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약세 시그널에 대해서 좀 강조해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말까지는 시장을 좀 좋게 봅니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요. 왜 그러하냐면은 내년이면은 2026년이란 말이죠. 근데 2026년 말이면은 그때는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2026년 11월 3일에 치러질 선거고요. 이게 그 이제 중간 선거라고 하는 것이 그 의회 그리고 주지사 이런 걸 뽑는 투표거든요. 이게 트럼프 임기 2년 차에 이루어지는 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선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벌써부터 이 선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치 활동에 나섰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죠. 왜냐하면 이때 트럼프의 집권당인 공화당이 승리를 해야지만이 트럼프가 향후에 임기 3, 4년 차가 됐을 때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고, 더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이제 정계에서 은퇴했을 때 속된 말로 감옥에 안 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있어야지만이 트럼프가 이제 본인이 임기 말에 물러난다고 할지라도 좀 본인이 좀 안전을 챙길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정치적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아젠다일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치를 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저희가 지정학적 리스크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중간 선거 때까지는 트럼프는 어떻게든 증시와 경제를 부양하려 할 겁니다. 특히나 경제를 엄청나게 부양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경제가 부양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주식시장은 경제를 따라가기 때문에 증시도 어느 정도는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물론 이런 부양하려는 시도가, 그죠? 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트럼프가 아무리 그 노력을 하더라도 이게 너무 경제가 안 좋으면은 그걸 살리는 게 좀 제한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굳이 확률이 높은 쪽을 고르라면은 저는 부양이 성공할 쪽에 좀 더 가능성을 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이런 격언이 있거든요. 정부랑 싸우지 마라 라는 격언이 있거든요. 정부가 작정하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면은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 저는 부양에 성공하는 쪽의 가능성이 좀 높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시황들에서 뭐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침체가 올해 초에 좀 올 줄 알았고요. 그래서 그 침체가 온 다음에 그걸 바이든 탓을 하면서 바이든이 침체를 불러일으킨 거다라고 한 다음에 경기 부양을 해서 중간 선거를 가는 걸 생각을 했는데, 이미 지금 하반기까지 왔기 때문에 침체가 그때까지 오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침체를 불러오진 않을 것 같고, 이제 그 경기를 계속 부양해가지고 중간 선거 때까지 버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터지겠구나 라고 하는 걸로 시야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은 경제를 부양을 할 거는 명확하게 보이는 건데,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증시가 이제 밸류에이션보다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여기에서 더 많이 오르는, 즉 급등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최소 증시가 현 레벨 수준에서 조정 수준에 그치고 급락까지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증시가 오르긴 오를 거란 말이에요. 증시가 오를 거기 때문에, 오를 거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증시에 대해서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중간 선거가 끝난 2027년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조심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때가 되면은 트럼프 3년 차, 4년 차예요. 이건 트럼프의 임기 말이죠. 보통 대통령이 임기 말이 오면 그때는 저희가 레임덕이라는 게 온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트럼프는 현재 지금 2기 말이란 말이에요. 2기. 그죠? 트럼프의 세컨텀이죠. 세컨텀이기 때문에 세컨텀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트럼프는 더 이상 대선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때가 되면 보통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도 잘 생각해 보면은 이때가 여기 계신 부시라는 분이죠. 조지 워커 부시.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신 게 그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계셨거든요. 2008년도에 왔죠, 이게.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컨텀 말기에는 위기가 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이때 터트리면은 사실 이제 여기 계신 이분은 다시 나올 일 없기 때문에 그죠? 모두가 해피한 거죠. 그래서 이때 보통 뭐가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가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징후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좀 터질 만한 뇌관들이 보이는 상황에서 중간 선거를 위해서 억지로 부양을 했다. 그래서 억지로 터져야 될 걸 안 터뜨리고 계속 살리고 간다. 라고 하면은 그 말은 곧 이런 거죠. 시한폭탄이 있는데 이 시한폭탄이 안 터지게 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해서 장치를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 폭탄이 터졌을 때 그게 충격이 더 크게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뭐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린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를 빨리 수술을 해가지고 빨리 처리를 하면 빨리 해결해서 되겠지만은 이 암 환자를 그대로 두고 수술을 하진 않고 터트리진 않고 그냥 그 계속해서 진통제만 놓고 괜찮아 버티다가 나중에 진짜 위험해질 수가 있는 상황 그런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충격이 더 크게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은 저는 향후 1, 2년간은 증시에 큰 급락이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오히려 계속 오르지 않을까 보고 있지만 3년 이후 그리고 더 장기로 보면은 매우 위험할 거라고 본다. 왜냐? 이때쯤 되면은 한번 위기가 오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게 제가 최근에 올린 1년의 시황들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저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게 3년 이상의 텀을 봤을 때 그런 거고 근데 1, 2년 동안은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이때는 투자를 좀 많이 해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의 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경기를 부양한다면 어떤 자산이 수혜를 볼까? 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도 물론 수혜를 보겠죠. 그렇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때부터는 저희가 크립토에 한번 무게를 실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거를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요. 그 근거는 뭐냐?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에 확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라는 책까지 나올 정도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되게 핫하게 떠오르고 있죠. 그죠? 스테이블 코인 요즘 되게 말 많이 합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 왜 주요한 내용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 시황들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왜 필요하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담보로 미 국채를 매수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미국 국채를 계속 매수하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현재 미국채 수요가 갈수록 줄고 있어요. 특히나 다른 나라들이 미국채를 계속 안 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미국채를 계속 팔고 있고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관세, 그죠? 관세를 매기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제 미국채를 팔아가지고 그 관세를 맞은 그거를 메꾸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생각해보시면 이런 거죠. 미국이 다른 나라에 관세를 매깁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을 좀 좋게 볼까 안 좋게 볼까요? 당연히 안 좋게 보겠죠. 그러면 그 관세를 맞아서 우리가 입은 피해를 뭐로 메꾸려고 할까? 당연하겠지만 국채를 팔아서 메꾸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채 수요가 글로벌하게 계속 지금 줄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를 부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채를 계속 찍어야죠. 그래서 계속해서 재정을 늘려야 되는데 그럼 누군가는 미국채를 매수해줘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될수록 미국채를 사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채의 주요 수요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죠.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 수요와 인플레 안정에 기여를 한다.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암호화폐가 미국채의 큰 손이 될 거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베팅을 할 거다. 라고 하는 말을 미국 재무장관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관세나 이런 신용등급 강등 등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약해지고 있는 미국 채권의 주요 수요처로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기관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는 거는 막을 수 없는 메가 트렌드라고 봅니다. 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채 발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매수처의 스테이블 코인을 늘려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이 늘면 어떻게 될까? 누가 수혜를 볼까? 라고 했을 땐 스테이블 코인을 유지하고 송금하는데 활용되는 체인들이 수혜를 본다는 뜻이에요. 그런 체인이 뭐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땐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그에 기반한 체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USDC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송금하려고 보면은 그 송금에 뭐가 쓰이느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아발란체라는 것도 있는데 아발란체는 이더리움에 기반한 체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과 솔라나에 기반한 이런 체인들이 직접적 수혜를 보는 코인이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발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유지하는데 당연히 비용이 들 거고 그리고 그걸 송금하겠지 사람들이. 그럼 송금할 때 뭐가 쓰이느냐? 솔라나랑 이더가 쓰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네트워크의 활용성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들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자,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 알트코인의 강세장이 예상이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더 솔라나가 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겠지만 사람들이 알트가 오르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이 알트코인 강세장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부터는 알트코인이 강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세장을 지지하는 근거는 스테이블 코인 활용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아직 김프가 많이 안 올라왔어요. 김프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코인 수요가 얼마가 되는가라는 걸 측정한 매저인 건데 이 김프가 아직 안 올라왔죠. 즉 사람들이 아직까지 알트코인에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곧 아직까지 알트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으로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알트장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매크로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걸 확장하는 게 일단 미국 정부 미국 재무장관이 밀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봤을 땐 막을 수 없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근데 아직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아직 강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은 기회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기회를 아주 좋아합니다. 매크로적으로 봤었을 때 방향성이 되게 명확한데 아직 차트적으로는 그게 드러나지 않은 그런 베팅 기회인 거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한번 베팅 해보면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코인들에는 어떻게 투자를 할까라고 했을 때 그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뭐냐면 저희 퀀터스에 와보시면은 퀀터스 앱을 깔아보시면 여기에 지니어스 알트코인 액티브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크립토 제도의 수혜와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에 발맞춘 상위 알트코인 중심의 액티브 로테이션 전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퀀터스에서 이건 제가 직접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코인들이 수혜를 볼까라고 하는 걸 제가 면밀히 연구를 해서 그 종목들을 이렇게 다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액티브하게 운용을 하는 거죠. 액티브하게 운용을 한다는 무슨 뜻이냐? 리스크는 최대한 줄이고 수익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끔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 뭐 리스크 패리티나 모멘텀 기반 전략들을 활용을 해서 추세가 강한 코인들의 비중을 더 많이 싣고 그리고 각 코인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리스크 패리티를 돌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코인들의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코인들의 수익률은 그대로 따라가면서 리스크는 줄이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설계를 한 게 여기 있는 이 전략이라는 겁니다.
해당 전략은 심지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료로. 그러니까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은 비트겟이라는 거래소를 쓰시게 되면은 이 전략을 심지어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을 믿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코인들에 투자를 하실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런 코인들 투자를 직접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리스크라고 하죠. 리스크. 변동성이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인들을 그냥 투자하는 거는 좀 많이 심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코인들 중에서 어떤 코인을 투자해야 될까도 솔직히 잘 모르시겠죠. 많은 분들은. 그러면 저희 전략이 애초에 무료니까 이 확장을 믿으시는 분들은 이 전략을 꼭 한번 이용해 보는 거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런 전략들을 투자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는 좀 많이 권장을 좀 드리는 편인 거고 저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전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은 개인적으로는 조정이 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본격적 알트장이 시작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바로 오른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메가 트렌드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투자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 하반기 중에 무조건 언젠간 오를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퀀트 전략이 리스크 관리 기법이 있긴 하지만 이게 무조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하락을 인도할 수 있긴 할 텐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트장이 아직 시작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시작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를 안는 사람이 결국 투자할 때는 이기는 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슬슬 이제 조금 리스크를 안고서 이제 단기간에는 조금 떨어질 수 있더라도 한번 베팅해 보는 게 어떨까 라고 하는 게 현재 개인적으로 제가 조심스레 생각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 베팅을 할 때도 여러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면밀히 좀 공부해 보시고 이게 맞는 것 같다 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 확신의 강도에 비례해서 한번 베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오늘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좀 베어리쉬한 시각들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불리쉬한 시각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